1957년 10월 4일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하나의 로켓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안에 실린 것은 직경 58cm, 무게 83.6kg의 금속 구체. 이름은 스푸트니크, 러시아어로 길동무라는 뜻입니다. 98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며 보내온 신호는 단순한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 밖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크게 흔들린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핵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소련의 로켓 기술이 증명된 것이니까요. 스푸트니크 쇼크라 불린 이 충격은 이후 미국과 소련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벌인 우주 경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영상은 1957년부터 1965년까지 인류가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 어떻게 첫발을 내딛었는지를 추적합니다. 한 달 뒤인 11월 3일, 소련은 스푸트니크 2호의 라이카라는 떠돌이 개를 태워 보냈습니다. 라이카는 궤도에 오른 최초의 포유류가 되었고, 우주 공간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체 데이터가 처음으로 수집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카에게 돌아올 방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소련은 한동안 라이카가 며칠간 생존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십 년 후 밝혀진 진실은 발사 수시간 만에 과열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반격은 1958년 1월 31일에 시작됩니다. 익스플로러 1호가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작은 위성은 벤 앨런 방사선대를 발견하는 과학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3월 17일에는 뱅가드 1호가 우주에서 최초로 태양전지를 사용한 위성이 되었는데, 이 위성은 현재까지도 궤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인공물체입니다. 같은 해 미국은 나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우주 개발 체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1959년 소련은 달 탐사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줍니다. 1월 2일 발사된 루나 1호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최초로 지구의 탈출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달에서 약 6,000km를 스쳐 지나간 이 탐사선은 태양 주위를 도는 최초의 인공천체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3월 3일 파이오니어 4호를 발사해 달에서 약 6만 km 거리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9월 12일 발사된 루나 2호는 약 33시간을 비행한 끝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천체인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의도된 충돌이었지만 이것은 인류가 만든 물체가 지구 밖의 세계에 물리적으로 도달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정확히 2주년 되는 날, 루나 3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을 촬영했습니다. 그 누구도 본 적 없던 달의 다른 얼굴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1960년 8월 19일 소련은 스푸트니크 5호의 개 2마리 벨카와 스트렐카를 태워 궤도 비행 후 최초로 살아서 지구에 귀환시켰습니다. 이전에 라이카가 돌아오지 못한 한을 풀듯 이번에는 온전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낼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61년은 인류 우주 탐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해입니다. 4월 12일 27살의 소련 공군 소령 유리 가가린이 보스톡 1호에 탑승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포에알리, 출발합니다. 가가린의 이 한마디와 함께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10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았고 최대 고도 327km, 시속 27,400km의 비행이었습니다. 가가린은 캡슐 안에서 착륙한 것이 아니라 고도 약 7km에서 사출저석으로 탈출한 뒤 낙하산으로 착지했습니다. 소련은 이 사실을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시 국제항공연맹 규정상 조종사가 우주선과 함께 착륙해야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가린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고 미국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23일 후인 5월 5일 앨런 세퍼드가 머큐리 우주선 프리덤 7에 탑승해 약 15분 22초의 아궤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궤도를 돌지는 않았지만 미국인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이었습니다. 이 경쟁의 압박 속에서 5월 25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서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20년이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귀환시키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아폴로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7월 21일에는 거스 그리솜이 두 번째 아궤도 비행을 수행했고 8월 6일에는 소련의 게르만 티토프가 보스톡 2호로 25시간 18분 동안 지구를 17바퀴 돌았습니다. 최초로 하루 이상의 우주비행을 달성한 것입니다. 당시 25세였던 티토프는 우주비행을 한 가장 젊은 사람이기도 했고 우주에서 처음으로 멀미를 경험한 사람으로도 기록됩니다. 1962년 2월 20일 존 글렌이 머큐리 우주선 프렌드 17에 탑승해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4시간 55분 동안 지구를 3바퀴 돌았습니다. 재진입 시 열 차폐막 분리 경고가 울리는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글렌은 무사히 귀환해 미국의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소련은 보스톡 3호와 4호를 하루 간격으로 발사해 우주에서 두 우주선을 약 5km까지 근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니콜라예프가 탑승한 3호는 약 94시간 동안 64궤도를, 포포비치의 4호는 약 71시간 동안 48궤도를 돌았습니다. 물리적 도킹은 아니었지만 우주에서의 랑데부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비행이었습니다. 한편 8월 27일 미국의 메리너 2호가 금성에 근접 비행하며 인류 최초의 행성 플라이바이에 성공했습니다. 금성으로부터 약 34,000km 이내를 통과하면서 금성 표면이 약 425도에 달하는 극한의 고온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1963년 5월 15일 고든 쿠퍼가 머큐리 아틀라스 9호로 약 34시간 20분 동안 지구를 22바퀴 돌며 미국 최초의 24시간 이상 우주비행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머큐리 계획의 마지막 비행이기도 했습니다. 6월 14일에는 소련의 발레리 비코프스키가 보스톡 5호로 약 4일 23시간 동안 비행하며 단독 우주비행 최장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6월 16일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26살의 전직 직물공장 노동자이자 아마추어 스카이다이버였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보스톡 6호에 탑승해 우주로 갔습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의 탄생이었습니다. 테레시코바는 약 70시간 50분 동안 지구를 48바퀴 돌았는데 이것은 그 시점까지 미국의 모든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보낸 시간을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1964년으로 넘어갑니다. 7월 28일 미국의 레인저 7호가 달에 충돌하기 직전 4316장의 근접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이전의 레인저 미션들이 연속으로 실패한 뒤 거둔 쾌거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소련이 보스오드 1호에 사상 최초로 3명의 승무원을 태워 우주로 보냈습니다. 코마로프, 페옥티스토프, 예고로프. 이들은 우주복조차 없이 좁은 캡슐에 앉아 비행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다인승 우주선을 운용한다는 성과를 위해 안전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1965년 3월 18일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보스오드 2호에서 우주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유영. 약 12분 9초 동안 우주 공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우주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에어록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레오노프는 우주복 내부의 기압을 위험한 수준까지 낮춰 겨우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환 시 자동 착륙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레오노프와 벨랴에프는 시베리아 오지의 눈 덮인 숲에 불시착합니다. 늑대와 곰이 돌아다니는 숲속에서 이틀 밤을 보낸 뒤에야 구조되었습니다. 소련은 이 모든 위기를 숨기고 성공적인 임무였다고만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빠르게 따라잡습니다. 3월 23일 제미니 3호가 미국 최초의 2인승 우주비행을 수행했습니다. 6월 3일에는 제미니 4호에서 에드 화이트가 미국 최초의 우주유영에 나섰습니다. 약 23분간 우주 공간을 유영한 화이트는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미니 4호의 맥디빅과 화이트는 4일간 지구를 62바퀴 돌았습니다. 8월 21일 제미니 5호에서 쿠퍼와 콜레드가
약 7일 22시간 55분 동안 우주에 머물며 지구를 120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은 달 왕복에 필요한 체류 시간을 인간이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한 결정적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제미니 6A호와 7호가 우주 공간에서 불과 30cm 거리까지 접근하며 최초의 랑데부에 성공합니다. 제미니 7호의 보먼과 러벨은 약 13일 18시간 동안 소형 자동차 앞좌석만 한 캡슐 안에서 생활하며 206 궤도를 돌았습니다. 장기 우주 체류의 가능성을 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로써 1965년이 끝났을 때 미국은 마침내 소련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제미니 계획으로 축적한 랑데부, 장기 체류, 우주 유영 기술은 곧 인류를 달로 보낼 아폴로 계획의 토대가 됩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의 신호음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불과 8년 만에 인간이 우주를 걷고 행성을 관측하고 2주 가까이 우주에서 생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냉전이라는 공포와 경쟁이 만들어낸 이 시간은 역설적으로 인류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가장 극적으로 넘어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66년부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